일로 와. 자, 안녕하세요. 자, 교재부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비문학 독서 교재를 펴보세요. 경제편이라고 있어요. 인강 듣는 친구들도 앞에는 좀 들으세요. 인강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자면,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문제 푸는 시간들은 다 퍼즐을 눌러서 할 테니까 문제 풀고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자, 맨 앞에 보시면, 경제지문을 맨 앞에 보시면, 알쓸신경이라고 있어요. 이론편이에요. 그죠? 이론편이 있고요. 그 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9페이지, 10페이지 넘어보시면 문제가 있는 경제 문제편이라고 있는데 이 1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가 뭐를 모아놓은 거냐면 12페이지부터 44페이지가 현재 15년 동안 교육청과 평가원 그리고 수능 기출에서 나온 경제지문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웬만하면 수업을 할 거고 45페이지부터는 실전 모의 문제라고 돼 있죠? 모의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말 그대로 그 사설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실전 문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문제가 별로 어려워요. 그래서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 90 몇 페이지가 있는데 특이한 게 뭐가 없냐면 해설지가 없습니다. 해설지가 없는 이유는 책으로 일부러 안 찍었어요. 작년에 재작년이냐 작년이냐 애들이 책 좁다고 훔쳐갑니다. 그래서 해설지는 따로 드릴 겁니다. 그럼 책을 훔쳐가도 소용이 없겠죠. 왜? 답지가 없는데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해설지는 제가 따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나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그치 아무튼 이름 다 써놓으시고 해설은 제가 뒤에 해설 굉장히 꼼꼼하게 다 실어놨으니까 혼자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드릴게요. 다음 EBS 교재를 봅시다. EBS 교재를 보시면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 이건 마이 디자인이에요. 표지도 까맣게 핑크로 해주세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폰트도 제가 지정한 거예요. 산돌 광수체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넘겨보시면 목차가 왼쪽 오른쪽 목차를 보세요. 목차가 한눈에 딱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게 뭐가 없냐면 개념학습과 실전편이 없습니다. 개념학습은요 수능에서 개념학습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빼놨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프린트로 나눠 드릴 겁니다. 왜? 내신이랑 6월 평가원에서 나옵니다. 내신에서 6월 평가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드릴 거고요.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페이지가 다 일일이 다 기입되어 있습니다. 책이 305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페이지가 없으면 굉장히 찾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페이지 전 작품 다 찾아서 기입한 겁니다. 하나하나 찾느라고 고생 많았겠죠? 조교 선생님이. 그죠? 일일이 다 찾아서 제가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해도 돼. 그래 놓고 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책이 컬러로 돼 있죠? 왜 컬러로 해놓은지 아시겠죠? 이게 전부 다 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본문인지 해설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들여서라도 컬러로 한 거고 책이 두껍기 때문에 스프링으로 한 겁니다. 볼 때 아마 편할 겁니다. 해설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고요. 다음 주부터 이걸로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맨 앞에다 이름을 써놨죠. 특이한 게 표지예요. 학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제 화교재라든지 다른 책을 보면 무슨 학원에 다니는 누구다 대머리다 이런 게 있는데 이 교재만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에 들고 가서 보여주되 들고 가서 공부할 때 이거 보고 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애들이 정말 책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슬쩍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물어보면 어디 거냐고 그러면 그냥 여기 이 학원 수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있어. 그리고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다려 그냥 이렇게 빛나는 선생님이랑 하나 있어. 이러고 번쩍번쩍 그러고 말하세요. 알겠죠? 그러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숙제를 좀 써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 다음 주부터 교재는 3권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일단 숙제를 좀 여기 보이나? 이쪽으로 와라. 일로 와 형아야.
야, 좀 오라고. 준식 왜 이래? 왜 안 와? 샥? 안 오는데? 개기는데? 숙제를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1번 비문학 오늘 나눠준 경제지문 경제 교재 페이지 12쪽부터 15쪽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두 지문이에요.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얘는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EBS 수트 고전시편 1강에서 6강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EBS 수트 고전시편이 있어요. 1강부터 6강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 쓰셔야 돼요. 쓰래요. 원장님이 특별 얘기했어요. 학원에 지침이 들어가서. 세 번째 워크북 교재 워크북 4주차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모의고사 한 해 또 나눠줄 거예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그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다음 주에 결정이 된댔죠. 그렇죠? 요번 주가 모의고사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또 한 달이 또 뭐 2주가 연기된다 그러면 또 하나 드릴 거예요. 모의고사. 근데 요즘 선생님 과제가 너무 많아요. 손 조금 버거워요. 모의고사 풀기 힘들어요. 손 지금 손들어. 모의고사 풀기 힘들면 조 교수님한테 얘기하세요. 안 풀어도 바뀌는 밭에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때 얘기했었죠. 합리적인 이유로 선생님 숙제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숙제를 줄여주거나 빼주거나 할 테니까. Alright? 알겠니? 그러면 다음 주에 가져올 교재는 뭘까요? 가져올 책은 수업 교재는요 3권인데요 오늘 나눠준 일단 첫 번째 EBS 수특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오늘 나눠준 제 EBS 연계교재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경제지문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세요. 이걸로 수업할 거고요. 워크북은 니들이 알아서 가져오겠죠.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더하기 워크북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얘가 이렇게 잘 안 보이지? 따라와라. 그래, 더 보이니? 이거 왜 오다 말아? 일로 와. 야, 죽는다. 왜 안 오지? 어이! 일로 와. 애비. 큰일 났네. 여기까지가 다인가? 저 원래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래서 손으로 좀 틀어봐봐, 이렇게. 안 오나? 자. 왜 여기까지밖에 안 했지? 지금 못 비웠나?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확 틀어야 되는데. 됐죠? 자, 요거 요대로 쓰시면 돼요. 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좀 이상하네. 뭐를 보느냐면, 다 집어넣으세요. 다 집어넣으시고, 화만 하나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화만 하나 꺼내놓으세요. 화교재를 핍시다. 이 페이지를, 자, 2페이지, 3페이지인데, 2페이지, 3페이지는 경제지문이에요. 이거를 바로 시작하면 프린트를 책을 찢든지 날을 찢든지 둘 중 하나 찢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다음 주에 경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경제 듣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답은 불러드릴게요. 숙제였으니까. 2페이지의 답은 1번의 정답은 3번 쉬웠고요. 2번의 별표 3개 굉장히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고요. 정답은 짝수죠? 그지? 답은 4번입니다. 3번은 좀 쉬웠죠? 기울기만 알면 되지. 근데도 의외로 틀립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음 4페이지부터 할 건데요.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비교 지문입니다. 이 비교 지문이라서 쓸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교재 맨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교재 맨 앞부분을 보면 잠깐만요. 저거 기계 손 좀 볼게요. 자, 비교 지문인데요. 저기 보는 애들은 안 보이겠지만 니들 보면 이렇게 제가 수업한 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요. 칠판에 써놓은 거를 찍어둬요. 까먹을까봐. 까먹을까봐 이렇게 찍어두고 이렇게 판서해두고 가끔가다 이 지문들 나오면 하거든요. 근데 비교 지문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등장을 해요. 내가 미쳤죠, 그렇죠? 왜 내가 이거 작년에 쓴 건데. 자, 이걸 이제 할 거예요. 비교 지문 봅시다. 칠판에 좀 쓸 게 많으니까 그 교재 맨 앞에다 아마 써야 될 거예요. 쓸 게 좀 많아요. 녹색에다 써보세요. 지문학 독서에서 비교 지문 풀이법이에요. 제가 링크를 받아서 제 강의를 한번 봤거든요. 큰일 났어요. 내년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빛나요. 애들 판서가 눈에 보이나 싶어. 쓰고 나서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잘 보이나? 애들이? 좀 더 와봐. 어렵다. 위에서 안 보이나?
절충안이에요. 절충안. Another figure.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에 조금 조용히 떠드세요. 옆에 스님들한테서 오셔갖고 때릴 수도 있으니까 방해되니까 옆 강의실에 쉬는 시간에 안 맞으니까 조금 조용히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관전수필 했어요, 안 했어요? 나 나와서 아버지 춤추는 거 숙제는 내줬고 수업은 안 했지? 이따 합시다. 이 마스크의 단점이 땀이 자꾸 나서 자꾸 흘러내려요. 소독하고 있어요. 자, 다 썼어요? 천천히 빨리 쓰세요. 저기 글씨가 잘리나? 저기 위에 봐봐, 글씨가 잘리는지. 여기까지 다 보여? 모니터에? 보여? 밑에 stand up please. 봐봐봐요. 요 글씨까지 보여요? 오케이, 됐어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적어봅시다. 비교 지문은요, 안 썼네. 천천히 빨리 쓰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쓰세요. 다 같이
심심한데 가위바위보. 아, 맞아. 수지 연구회를 만들어서 수지 아이들은 언제 웃는지 연구를 좀 할까 싶어요. 그래서 수지 계신 선생님들을 한번 모셔갖고, 학자가 들어가는 수업은 원래 재밌는 수업이 아니에요. 수학, 과학 뭐 이랬는데 요즘 근데 과탐 선생님들은 정말 재밌죠. 그렇죠? 자, 시작할게요. 보세요. 비교 지문은 특정 개념이나 특정 이론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비교 지문은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요? 인문에서도 나오고 사회에서도 나오고 어디에서? 과학에서도 잘 나와요. 저 보세요. 오늘 나눠준 지문이 두 개예요. 고전역학이랑 양자역학 나온 거 하나랑 사물놀이의 옹호자랑 비판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윈터 때 배웠던 것 중에 주희 정약용이 있었어요. 수업은 안 했지만 책에 실어줬는데 칠판 보세요. 과탐 지문에서도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혹시 니네 그 지문 풀어봤어요? 암세포 치료 지문 2015년도 9월 B형 평가원 2015 학년도. 그래서 베바스주마, 파클리탁셀 뭐 이런 거 나온 거 풀어봤죠. 그렇죠? 그게 문과 지문에 나온 거예요. 그때 AB형 했을 때 문과 지문에 나왔었는데 애들이 풀고 나서 다음날 풀이하러 수업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이거 암 치료하는데 풀면서 암 걸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려워서. 자, 그 지문도 마찬가지로 비교 지문이죠. 아니면 니들 혹시 저기 반추의 동물 아시죠? 스트랩시 S 나오고 락토시 L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얄딱구리한 그 녀석들도 비교 지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작년에 직접 방식이랑 경쟁 방식 나왔던 재작년에 L키트 지문 있죠. 그것도 비교죠. 비교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인문 지문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인데 비슷해요. 신채호, 비야. 대하, 소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사상, 아니면 비트겐슈타인 이런 것처럼, 아니면 포퍼, 논리 실증주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두 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교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시험 문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죠. 연습을 하고, 잘 들으세요. 이걸 달달달 외운 다음에 까먹어 버리세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스노우보드를 처음 배울 때, 스키를 처음 배울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고, 넘어질 때는 어떻게 넘어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자꾸 왼쪽으로 넘어질 때는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라, 이런 것들을 배워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체득이 돼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저절로 몸이 따라가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것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비교 지문만 디립다 풀어갖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돼야겠죠. 얘는 AB가 동등하고 얘는 B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등비교고 동등비교.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다음.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나옵니다. 글 전체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일치불일치냐, 미로 알수냐,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아니면 전개방식 서술 특징.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가끔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안 써놨는데 쓰지 마세요. 제목을 묻는 문제인데 요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빼놨어요. 됐어요? 그 다음. 각 개념의 특성 파악입니다. 그러면 특성을, 자, A와 B의 특성을 파악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건 문제랑 관련되거든요. 특성 파악은 이거랑 바로 연결이 되는데, 특성 파악을 하다 보면 거기서 추론하는 문제가 뭐가 됩니까? 공통점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어느 게 더 잘 나오겠니? 딱 봐도 공통점 차이점 중에 문제 뭐가 더 잘 나올 거야? 공통점 차이점. 기다릴게요. 대답할 때까지. 네, 고맙습니다. 쟤들은 보면서 그럴 거 아니야. 오디오가 갑자기 안 들리나? 그러고. 차이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앉아서 받아 먹지 말고, 얘들아, 니들이 나와봐, 샹. 대답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대답하면서 봅시다. 다, 각 개념 간 관계 파악이에요. 요거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A와 B가 서로 대립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A, B가 대립이 돼요. A를 보완해서 B가 되고 B를 보완해서 C가 된다. 이것도 나오고요. 자, 여기 보세요. A, B의 C를 절충안이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의 뭐만? C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절충안 대신
장점만 취합한다. 취합해서 C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장점만 취합해서 C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다음 A에서 B-C 가는 거 이거 뭐가 돼요? 통시적이죠. 그렇죠. 통시적 뜻 아시고 있죠? 시간 순서대로 전개해 나가는 거. 이게 원래 소실의 언어학 됐습니다. 자, 그냥 몰라도 돼요. 통시적인 뭐다? 시간의 흐름이다. 요것만 알면 돼. 다음 4번이랑 5번이 이 녀석이에요. 이 나눠보면 4번과 5번 이 녀석이 몇 점짜리냐? 이게 보통 3점짜리로 나와요. 얘가 3점짜리로 나오는데 개념별 심한 문제가 나는데 이 심한 문제는 우등 비교일 때 저기 보면 알겠지만 A, B 중에서 B가 더 우등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를 가지고 물어볼까요? B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요거를 보셔야 되고 아니면 동등 비교일 때 심한 문제는 새로운 대상을 하나 끄집어내요. 보기로 줘요. 그런 다음에 원래 나와 있는 거랑 뭐 해봐라? 비교해봐라. 이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보기 비교 지문은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 이게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뭐가 나올지 뻔하니까 비교 지문이네? 그러면 내가 이거 생각하면서 읽어야겠네? 라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접근합시다. Take a break.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자, 사물놀이 옹호자 나오는 거 봅시다. 그만 4페이지 펴보세요. 지우고. 자, 4페이지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문제는 5페이지에 가장 핵심되는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3개를 쳐주세요. 5번 문제 맞힌 사람 4명 예상해 봅니다. 5번 문제 맞힌 사람 4명, 3명? 정답은 짝수죠. 자, 일단 짝수 손.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중에 답은 2번입니다. 맞은 사람 손. 하나, 둘, 셋, 넷. 예. 정확하죠? 간만에 한 건 했습니다. 다음 5번의 별표를 2개, 3개 쳐두시고 6번도 별표를 하나 쳐두세요. 6번에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7번에다가 쓰세요. 틀려도 된다. 자, 왜 틀려도 되냐고 하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역대 수능 기출문제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이 이 문제입니다. 정답률 14%였어요. 틀려도 돼요. 근데 이 14%를 드디어 작년이냐 재작년이냐 보고 나오는 문제 있거든요. 그걸로 뒤집었습니다. 그 정답률이 12%예요. 9월달 평가원 문제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문제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야, 정답률이 10%면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잖아. 그치? 7번 문제 맞은 사람은 1명 예상합니다. 아니야, 2명. 해봅시다. 정답은 짝수예요. 답은 4번입니다. 맞은 사람 손. 하나, 둘, 셋. 오, 잘했습니다. 거의 아마 대부분 찍어서 맞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대충.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어떻게 이걸 푸나 싶죠. 그렇죠? 자, 그러면 칠판을 깨끗하게 지워야지 인강 듣는 애들이 보여요.
비판점이 나오죠. 자, 보세요. 이걸로 비교지문 어떻게 하는지. 사물놀이에 대한 옹호자가 나오고요. 다음 사물놀이 비판자가 나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얘들은 서로 주장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얘들은 서로 뭐를 하고 있다? 각각 자기만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주장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주장에 따른? 그렇죠. 근거가 들어가겠죠. 자, 뭔가 비판 반박할 때는요. 비판 반박할 때는 주장을 반박하는 거예요. 근거를 반박하는 거예요. 근거를 반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얘들의 근거를 봤더니 사물놀이의 옹호자들의 근거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사물놀이 비판자의 근거는 A와 B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5번 문제는 뭐냐? 옹호자에서 비판자를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죠. 옹호자가 비판자를 반박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의 핵심은, 이 지문에서의 핵심은 근거 찾는 거랑 전제 함의 좀 이따가 설명할 거고 5번 문제가 학습이 됩니다. 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전통예술의 현대화나 민족예술의 세계화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흔히 사물놀이를 모범 사례로 든다. 전통의 풍물놀이를, 자 여기 괄호 두 번째 줄 괄호칩니다. 전통의 풍물놀이를 농악, 무대 연주음악으로 탈방풍시킨 사물놀이는, 요게 밑줄 괄호 쳐주세요. 자, 전통의 풍물놀이를 농악이에요. 농악, 무대 연주음악으로 탈바꿈시킨 사물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제에, 이 말에 품어있는 함축적 의미죠. 그렇죠. 얘를 세 가지만 써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칠판 잠깐 보세요. 설명 좀 합시다. 펜 놓으시고 저 좀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윈터 때 뭐를 배웠었냐면 전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제는 숨어있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치? 숨어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미리 제시되어 있는 게 전제라고 그랬어요. 함의는 숨어있는 거는 맞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두 개를 구별하면 좋은데 구별을 굳이 하자면 전제는 결론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전제고요. 함의는 결론이 바뀌면 바뀌는 게 함의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봅시다. 7번 보세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에 숨어있는 전제를 찾아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했니? 크게. 경찰이 도둑을 잡았잖아. 그렇지? 잡았다고. 전제. 뭐가 있어야지 경찰이 도둑을 잡았을까? 어떤 일이 있었어야지? 도둑이 도둑질을 했다. 경찰이 도둑을 잡는 사람이다. 도둑놈이 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 기본 문제는 안 나와요. 좀 더 바로 직접적인 전제.
도둑이 도망갔다. 2번입니다. 앞 학원에서는 도둑이 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1번. 도둑이 경찰이랑 있다고? 어? 도둑이 경찰이랑 있으면 이놈 여기 있네 그러고 바로 잡는 거잖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어디 아프냐? 네, 아니요. 여기 흰매가리가 없어. 밥을 안 먹었니? 아니요. 그래, 밥 먹자. 자, 생각해봐. 얘들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누가 신고를 신고했다? 신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꼭 신고해야 잡니? 야, 소미치 도둑이 금방에서 금방 훔쳐서 도망가는데 경찰이, 그지? 딱 나오자마자 경찰은 보고 제가 내 거 훔쳐갔어요 이렇게 신고 안 해도, 그지? 답을 얘기할 뻔했는데. 경찰이 도둑 발견. 정답 첫 번째, 경찰이 도둑을 발견했겠죠. 봤다. 도둑이 도망갔어. 그 다음, 그치, 경찰이 도둑을 쫓아갔죠. 이 쉬운 건데. 자, 잘 보세요. 이 싱글러 써놓은 게 얘가 전제예요. 앞반에서 어떤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친구가 4번 경찰이 도둑보다 빠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잡겠죠 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맞겠죠, 그지? 그렇지만 경찰이 도둑보다 빠르지 않아도 잡을 수 있겠죠. 총 들고 거기서 이거 쓸 수도 있죠. 아니면 코너에서 마주쳐서 될 수도 있겠죠, 그지? 얘는 4번을 이렇게 쓴 이유는 4번이 함이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얘 전제는 뭐라고요? 전제는 결론을 바꾸어도 변하지 않아요. 얘는 결론을 바꾸면 변해요. 함의는 잘 모르셔도 돼요. 전제만 알면 되는데 추론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4월 첫째 주에 워크북이 대신 제가 프린트로 워크북에 해당되는 거 프린트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 문제 15문제 나눠주는데 주관식 포함하면 27문제예요. 그게 첫 주에 나눠줄게 전제 근거의 파악이에요. 그 숙제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1주씩 비문학 독서에서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그런 식으로 나눠줄 거예요. 전제 근거 한 주, 구체적 사례 한 주, 창의적 수용 한 주, 비판 반박 한 주 이런 식으로 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경찰이 도둑을 쫓아갔는데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명제 있죠? 자, 이거를 고쳐봅시다. 잡았다를 놓쳤다로 바꿔볼게요. 경찰이 도둑을 놓쳤다라고 바꿔봅시다. 1번, 2번, 3번은 변함 있니? 변함 없니? 변함 없죠. 경찰이 발견했어. 도망갔지. 쫓았지. 그런데 뭐 했어? 놓쳤지. 이게 그래서 뭐가 된다? 전제예요. 근데 함의는 뭐라고요? 결론이 바뀌면 변하는 거죠. 경찰이 도둑보다 빠르다. 빠르면 잡았어야 되죠. 근데 놓쳤다니까 얘는 뭐가 돼요? 함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는 의미를 찾는 게 지금은 함의를 찾는 거예요. 이 말이, 이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찾아보세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잘 안 되면, 생각을 충분히 해보시고 잘 안 되면
오른쪽 문제 4번의 선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보지 말고. 지금 보지 말고. 벌써부터 참고하면 안 되죠. 생각한 다음에. 니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생각 중에 생각이죠. 그렇죠? 해보세요. 요거 써보세요. 더. 요거 써보세요. 요거 빈칸. 인강 듣는 친구들 쓰고 있나요? 이럴 때 잠깐 멈춰줄 거예요. 자, 볼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첫 번째, 풍물놀이를 무대 연주무악으로 사물놀이가 바꿨대요. 그러면 얘는 풍물놀이는 어디에서? 무대, 밖, 야외에서 한다. 그죠? 됐네. 그 다음 두 번째, 풍물이랑 사물놀이랑 풍물놀이랑 사물놀이 중에 누가 더 오래됐어? 그치? 풍물놀이가 사물놀이보다 더 오래됐다. 세 번째, 사물놀이는 어디서 나왔다고? 사물놀이는 어디서 나왔니? 풍물놀이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사물놀이의 뿌리는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한 문장으로 4번의 선지 3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푸는 법이에요. 됐습니까? 복습 잘 하시고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잘 쓰시고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공부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 수능 볼 때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돼. 니네가 공부하는 거는 수조에 모래를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모래를 퍼보면 어떻게 되겠니? 처음에는 이렇게 먼지 일으키면서 푹 떠다니다가 차분하게 가라앉겠지. 이게 점점 좀 쌓이는 거야. 이게 이제 지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어. 밥 먹을 때나 이럴 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수학 문제 풀 때는 수학적 머리가, 국어 문제 풀 때는 국어적 머리를 이 깔려있는 이 먼지를 확 부르게 일으켜야 돼. 손으로 해서. 그럼 먼지가 막 떠다니겠지. 그렇지. 모래가 떠다니겠지. 그게 공부예요. 이게 쌓여야 되는데 나도 니네 이름을 쌓고 있는데 그냥 쌓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부었는데 그냥 이렇게 빠져나간 듯한 뭔가. 차근차근 또 외워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요거 다 쓰셨죠? 요것도 다 썼니? 자, 안 쓴 사람은 마저 쓰시고. 요거 여기서 전제와 함의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전제가 더 중요하다. 전제가 중요하다. 다음 볼게요. 자, 자기가 한 거랑 다른 색깔 펜 꺼내시고, 사물놀이의 옹호절들은 사물놀이가 풍물이나 무엇과 같은 1번 전통음악의 어법을 창조적으로 계승. 1번 전통음악의 어법을 창조적으로 계승 했음을 강조한다. 그 다음 밑에 줄 기억. 징꽹가리의 쇳소리와 북장구가 내는 가죽소리의 절묘한 어울림을 통해 2번 음양조화의 원리를 구현. 얘가 2번. 넘버링 하시고 밑줄 쳐두셔도 됩니다. 다음 이따 쓸 시간 드릴 테니까 보시고. 다음 문단. 숨과 발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에서 벗어나. 3번 무대에서의 안전공연을 선택한 결단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3.
현대적인 공연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놀이는 괄호칩니다. 무대 공연물 관람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었다. 괄호 닫고 위에 3번이라고 밑줄 친 거 3번과 연결, 3이라는 숫자와 연결. 얘도 3번의 세세한 내용이죠. 그러한 변신은 4번 넘버 칩니다. 4번 사물놀이의 현대음악의 만남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효과. 4번. 그래서 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봅시다. 서양의 소리와 동양의 소리의 만남을 통해 괄호로 묶어 두시고,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서양의 소리와 동양의 소리의 만남을 통해 괄호로 묶어 두시고 4번과 연결. 되셨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연결이 됐고요. 다음. 그러나 자, 칠판 보세요. 그래서 사물놀이의 옹호자들은 몇 개가 나왔어요? 왜 이러니?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죠. 그렇죠? 옹호자 근거 4개 지금 해줬습니다. 오케이? 그럼 2개 A, B가 남았겠죠. 볼게요. 마스크 안 쓴 애들 쓰라고 하네요. 쓰세요. 마스크 좀 써두세요. 답답하더라도 쓰세요. 다음 주에 우리 공동구매로 헬멧 할까요? 그러면 다들 이뻐 보이고 그렇잖아요. 헬멧에도 이름 빡 쓰고, 그죠? 헬멧. 저는 뚜껑 달린, 털 달린 헬멧. 그만합시다. 아, 이거 자꾸 고기, 이거 숙이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야 돼. 아, 내가 봤어요. 인강 이렇게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빛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되나? 이걸 다 끌까? 이거 다 없애버려도 니네 이것 때문에 충분히 다 될지. 그러나 문학의 일각에서는 아니야. 문학의 일각에서는 마스크 안 쓰면 바로 수업 문 닫는 데입니다. 이거 마스크 다 쓰셔야 돼요. 이거 교육부에서 지침도 내려왔고 학원 뭐 그렇대요. 저도 마스크 쓰잖아요. 자꾸 흘러내려요. 응? 코로나 진짜. 이태리가 중국 엄청 죽었다. 이태리 1000명, 얼마지? 미국 10만 명 넘었대요. 조심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연인들은 어떻게 하나? 길 걸어갈 때 연인들 사회적 거리두기니까. 저기서 자기야 우리 밥 먹을까? 안녕. 데이트할 때 2m 떨어져서 데이트하나? 그건 아니겠지? 그러나 문학의 일각에서는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 특히 전통 풍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쪽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A. 사물놀이가 풍물놀이의 구정성이 잃었거나 또는 잃어가고 있다. A. 됐어요? 풍물놀이.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 다 쓰셨으니까 지워야지 또. 잘 지우죠. 학원 칠판 닦기 20년 차네. 아니야, 25년 차. 풍물놀이는 흔히 풍물굿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얘는 풍물굿이래요. 니들이 책 보세요. 풍물굿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뭐? 춤기회와 더불어 신명나는 소리를 내는 게 풍물놀이래요. 풍물놀이 네모 쳐두고, 풍물놀이 네모 쳐두고, 얘는 춤기회와 소리 밑줄 쳐두고 연결해 두시고, 사물놀이는 다음 줄에 있는 사물놀이는 네모 쳐두시고 뭐
리드막이라는 좁은 색에 안착함으로써 리드막 밑줄 쳐두시고 사물놀이랑 연결. 됐니? 자, 칠판 보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쓰구나. 다음 것으로서 본질적 특성인데 사물놀이 리드막이나 좁은 색에 안착함으로써까지 읽었습니까? 괄호칩니다. 풍물놀이 본래의 예술적 다양성과 생동성을 약화시켰다. 괄호 or 밑줄. 풍물놀이 본래의 예술적 다양성과 생동성을 약화시켰다. 괄호해두고 A랑 연결. A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A랑 연결. 사물놀이의 풍물놀이가 대체되는 흐름 우리 민족 예술의 정체성 위기까지 이어진다. 다음 사물놀이에 대한 우려는 그것이 창조적 발전을 거듭하지 못하는데 B 타성에 젖어들고 있다. 니은 부분이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게 타성에 젖는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 타성은 그냥 타성에 빠진다 혹은 타성에 젖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쓰고요. 타성 단어 뜻 쓰세요. 자기도 모르게 생긴 오래된 나쁜 습관. 타성 자기도 모르게 생긴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도 모르게 생긴 습관을 타성이라고 부릅니다. 타성에 젖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영어로 따지면 뭐라고 그래?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말 들어봤어요? 됐습니다. 자, 타성에 젖다는 거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익숙함을 느끼게 되고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업으로 따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냥 오늘 또 들어가서 그냥 50분 수업하고 오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대번에 눈치를 채요. 그래서 준비를 끊임없이 계속 타성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다음 그럼 문제 보고 합시다. 많은 사물놀이패가 새로 생겨났지만 사물놀이의 창안자들이 애초에 이룩한 음악어법이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괄호 그 예술적 성과와 대중적 인기에 안주하고 있다. 괄호 닫고 B랑 연결. 그래서 예술적 성과가 대중적에 안주하고 있다. B랑 연결. 그래서 밑에 블라블라블라 이러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걸 전체 주제는 뭐가 될까? 사물놀이에 대한 어떤 시각? 엇갈린 시각이 되겠지, 그렇지? 4번 문제 정답은 5번. 뭐 쉽게 찾았을 겁니다. 6번 보세요. 6번. 음양 조화의 원리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동양에서는 태극도 그렇고 음양이 있죠. 그지? 그러면 뭐니? 보통 동양한에서는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돼야 된다고 그러죠. 자, 우리 노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듀엣곡. 남남 듀엣 말고 듀엣은 남녀죠. 그렇죠? 남녀 듀엣곡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니? 좋은 노래가. 멋진 노래. 좋은 노래. 듀엣. 얘들아 뭐 있니? 인강 듣는 애들아 대답해봐. 내가 들어볼게. 이거를 한 2, 3일 있다가 듣겠지? 얘기해보려고. 어차피 얘들 얘기 안 해 지금. 있으나 마나야. 나쁜 새끼들. 듀엣곡. 썸 쓴 가사 쓴 잡히기만 해봐. 아, 나 지난번에 외웠는데 내 거 아닌 내 거인 듯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맞아? 내 거인 듯 내 것 같은 내 거. 아닌데. 다시. 다시.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또 듀엣곡 멋진 노래 없나? 멋진 노래. 나도 아이유 노래 스롱이 좋아하지만 멋진. 그치?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캔디. 좋네. 자, 듀엣곡. 자, 여기 봐봐. 참신한데, 야, 내가 못 웃기니까 너라도 웃기는구나. 잘했어. 여기 봐봐. 6번 문제 오답이 몇 번이냐면 오답이 3번이야. 6번 문제 오답이 3번인데 풍물놀이와 사물놀이 절충한 새로운 공연물이야. 그러면 절충했다 그러면 음량을 절충을 해봐. 얘들아, 여자 목소리랑 남자 목소리랑 절충해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면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듀엣곡 보고 와 정말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자 가수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들리고 남자 가수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들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소리가 어우러질 때 그렇지, 그런 게 되는 거지. 그렇지. 나는 듀엣곡 제일 근래에 들었던 멋진 노래는 그 싸이랑 박정현 말고 SBS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싸이와 우리 지은이 아이유가 불렀던 어땠을까? 그 노래는 좀 이따가 쓰면서 필기할 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부르겠다는 건 아니에요. 조교쌤 부를까요? 자, 노래방이나 PC방 가는 사람들 손. 근래 코노 갔어요, 손. 코노 간 애들 3명 단체로 걸린 거 알죠? 서울에서. 코노 조심하세요. 피방도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좀만 참으세요. 알겠니? 코노 가서 순회에서 어떤 애들 갔다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안 가기로 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코노, 피방 웬만하면 좀 참으세요. 노래 못 부른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조교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코노를 못 가서. 살면서 조교쌤 때문에 처음 코노를 가봤어요. 재작년에. 가봤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더라고. 나보고 부르라고 했는데 저는 구경만 했어요. 그러고 왔죠. 진짜야? 자, 그 다음 6번. 그래서 각기 정체성을 살려야겠죠. 2번이 답이 되고요. 7번은 틀려도 되고 있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굳이 왜 7번의 답이 4번인지 설명드리자면 Look at me. 써보세요. 왜? 얘들아, 왜 웃는 거야? 도대체 제발 웃기려고 할 때 웃고 웃기지 않으려고 할 때 웃지 마. 당혹스럽다니까. 자, 타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나도 모르게 생긴 습관이나 버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나도 모르게 생긴 거야. 그러면 내가 능동적으로 만든 거니 저절로 생긴 거니? 수동이니?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그렇죠? 그치? 그러면 1번 보세요. 1번 타성이 붙고 능동이니 수동이니? 쓰지마.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 타성이 붙고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타성에 물드는 것도 내가 저절로 물드니까 수동이지. 타성에 생기는 것도 수동이지. 타성에 빠져드는 것도 수동이지. 타성에 스며들고는 내가 스며드는 능동이지.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쓰지 마세요. 이걸 고3이 어떻게 푸니 이거를. 못 풀어요. 틀려도 돼요. 문제는 5번입니다. 칠판 봅시다. 저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집중할게요. 이거 딱 보고 깔끔하게 쉽시다. 아닌가? 자, 여기 보세요. 주먹, 고개 다 들고. 쓸 거 없어요. 쓸 시간 드릴 거예요.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얘의 입장에서 얘를 비판하라고 그랬죠. 비판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비판은 뭐를 비판한다고 그랬죠? 근거를 비판하라고 그랬어요. 됐니? 그러면 비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뭐 하거나 우리 짜장면의 입장에서 짬뽕 비판하는 거 기억나시죠? 얘를 업 시키거나 얘를 뭐 시키면 돼요? 다운 시키면 돼요. 이 말을 좀 더 바꿔버리면 여기다 써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옹호자의 관점에서 비판자를 비판하시오. 비판적 관점을 비판하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뭐 시키고 얘가 옳다라고 하거나 뭐 얘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 써보면 얘가 뭐라고 하거나 얘네들이 뭐라고 하거나 얘들이 옳다 라고 하거나 얘들이 뭐 야 니들이 틀려 라고 얘기하면 돼요. 1, 2, 3, 4, 5는. 그러면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선지 보세요. 선지 1, 2, 3, 4, 5 몇 번? 5번 문제 선지 1, 2, 3, 4, 5를 볼게요. 자, 1번 예술은 국경을 초월한다. 어디에요? 무슨 말인지 칠판 보세요. 1번 선지의 근거는 이것들 중에 하나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어딘지 찾아보세요. 예술은 국경을 초월한다. 그렇죠? 칠판 보세요. 예술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뭐예요? 4번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밑줄 친 거 보세요. 현대음악과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의 만남이죠. 그지? 그래서 되니? 됐어요? 3번 선지해 보세요. 대중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 대중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 어디 있어요? 1, 2, 3, 4 중에 하나가 옳다라고 얘기하니 A, B 중에 하나가 틀리다고 얘기하니 대중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 대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둘 다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디에? 3번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B 네가 틀리다라고 얘기해도 되죠. 되셨어요? 둘 중에 하나의 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지 하나하나의 모두의 답의 근거가 다 있죠. 4번 선지 새로운 예술적 시도는 자체로 소중하다. 칠판 보세요. 요건 제가 설명할게요. 새로운 예술적 시도는 자체로 소중하다. 이 말은 1, 2, 3, 4가 전부 다 새로운 예술적 시도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가 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 새로운 예술적 시도잖아요. 되셨어요? 마지막 5번 니들이 한번 해보세요. 5번은 뭐예요? 예술적 생동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예술적 생동성의 밑줄. 5번 선지의 예술적 생동성의 밑줄. 그러면 예술적 생동성의 키워드죠. 본문에서 예술적 생동성이 나온 부분을 찾아야겠죠. 어디에요? 다의 첫 번째 문단에 있죠.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5번은 뭐예요? A, 네가 뭐하다? 틀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이 답이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칠판 보시면 아까 우리 다음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 뭐를 봤냐면 얘를 봤어요. 풍물놀이는 풍물구슬로서 춤기와 더불어 신명나는 소리를 하는데 사물놀이는 리듬만 한대요. 여기 보세요. 니네가 보기에 어느 게 좀 더 종합적이에요? 둘 중에 이게 좀 더 종합적이죠. 아, 저 카메라 이상해서 좀 더 종합적이죠. 이해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2번 선지는 옹호자의
객관적 관점이니 비판적 관점이 되죠. 되셨어요? 칠판에 좀 쓰세요. 다음 주는 경제하는 시간, 1시간 반, 경제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 EBS를 좀 많이 나갈 거예요. 고전 시간 1강부터 6까지 수특을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수특 풀어 오시고 수특도 가져오고 수특에서 문제를 내가 일일이 니네가 학교에서 수특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풀지는 않고 중요한 문제 체크해주고 그 선지들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특도 가져오시고 보라색 책도 뭐니? 보라색이 아니지. 화는 안 가져오셔도 되고 해설지 그거 두꺼운 거 갖고 오셔도 되고. 알겠죠? 책이 좀 무거운데 그래도 들고 오셔야죠. 자랑하세요. 어디 가서 이런 거 있어? 그러고 살래? 그러고 5만 원이야? 그러고 고전역학 봅시다. 오늘 고전역학하고 심리학까지. 자, 얘는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던 비교 지문인데 총 몇 문단이에요? 네, 잠깐만요. 자, 총 몇 문단이에요? 총 4문단이에요. 근데 첫 번째 문단은 뭐에 관한 거? 고전역학이 그럼 나머지 3문단은 전부 다 뭐예요? 양자역학이 돼요. 그러면 우등비교, 동등비교 중에서 우등비교가 되겠죠. 그치? 일로 와, 일로 와. 얘 또 안 온다. 일로 와봐. 아이, 일로 오라고. 선생님 위치. 와봐 좀. 그래. 강사 위치.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겠네. 고전. 오케이, 보인다. 고전과 양자. 자, 그래서 양자가 더 돼요. 아, 이거 진짜 난감하네. 다음. 또 가네. 저 자식. 자, 그러면 여기다 씁시다. 여기다 쓰면 안 돼. 고전역학이랑 양자역학이 있어요. 둘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고전역학은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의 세계를 기본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다. 첫 번째 가정 A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아는 친구를 위해서 A 물리적 속성의 측정은 다른 물리적 속성에 자, 잘 봐야 돼. 여기서 변화를 준다, 변화를 주지 않는다. 얘들아, 변화를 주지 않는다. B 뭐?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예를 들어 머리에 있는데 경도, 단단한 정도를 측정한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친다고 칩시다. 쳤더니 딱 못 쳤더니 6 정도래요. 그런데 6 정도, 6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만 6이면 딱 쳤더니 머리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니? 안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염색할 필요가 없겠죠. 딱 치면 빨간색, 또 치면 파란색. 그죠? 물리적 속성의 측정은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한다, 변화시키지 않는다? 변화시키지 않아요. 두 번째, 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만한 돌. 자, 이 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휙 던집니다.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휙 던지면 돌이 이 정도 날아갈 때쯤 됐었을 때 이 창문이 아니, 저 정도 크기의 돌이 저 정도 속도로 날아오면 내가 깨지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요쯤 갔을 때 얘가 미리 깨지니? 씨발, 저 정도면 내가 깨질 거 확실해. 그리고 미리 깨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리적 영역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는다. 이게 B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문단에 잠깐만 다리가 너무 아파. 허리도 너무 아파. 지난주에 결국 허리 아파서 식은땀 흘렸잖아요. 결국은 일요일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다가 요양했는데 안 나와서 월요일날 대성 출근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수업 4시간 끝나자마자 저녁에 지령당 당직 있는데 안 쓰고 서울 와서 강남에 와서 좀 잘한다는 병원 소개받아서 가서 결국은 허리에 주사 맞았어요. 6방. 척추 이렇게 주사 주는데 초음파를 주사 주는데 알죠? 자, 따끔합니다. 따끔 같은 소리하고 따끔합니다. 허리 진짜 거짓말하고 엎드려갖고 자, 또 갑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이렇게 있다가 진짜 아픈 척추에 맞는 진짜 아픈 주사가 있는데 주사가 얼마나 아픈지 그 주사를 맞기 위해서 그 옆에 마취를 해요. 리도카인으로 국부 마취를 해요. 그러고 나서 본 주사를 놔요. 그 주사 맞으면 거의 근데 마취를 하니까 그나마 좀 괜찮지. 리도카인 마취 안 하고 그 주사를 맞으면 그냥 바늘 하나가 이렇게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지 알게 된대요. 신경을 딱 건드리기 때문에 거의 죽음이래요. 왜 그래서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 저거 할 때 뭐 했어요? 손톱 밑에다가 바늘 쑤셔 넣었잖아요. 말만 들어도 그죠? 손톱 밑에다 바늘 넣고 나는 고문하라 그러면 그런 고문은 잔인한 고문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묶어놓고 그럼 나무젓가락 하느라 겨드랑이 슬슬 본거지가 어디야? 암호를 대시오. 암호를 그냥 간지러도 되잖아. 슬슬슬 간지러고 제일 간지럼 많이 타는 부위로 간지르면 되고 간지럼 안 타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 내가 한번 얘기했었던 여름에 그 산에 묶어놓고 프레시 2개 켜놓고 내려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될까? 모기 400마리 물리면 헌혈하는 거랑 똑같아요. 모기 물리고 그럼 밤에 아침에 데리고 와서 물파스 발라주고 피곤하면 링거도 놔주고 밥도 먹이고 그런 다음에 밤에 가서 또 프레시 켜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니면 그 쇠를 젓가락으로 쇠를 끼 긁는 거예요. 귀 옆에서 끼 이게 고통이잖아. 이 잔인하게 손톱 밑에 바늘 넣고 막 물고문하고 막 물고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수건 있죠, 수건. 수건 얼굴에다 덮어놓고 그냥 눕혀놓고 손발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고춧가루를 타요. 그래서 고춧가루 탄 물을 물에다 이렇게 수건에다 계속 부어요.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축축하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죠. 근데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콜록콜록 되는 거죠. 인간의 이 고문 기술이 얼마나 잔인한지 또
아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정말 많은 고문 기술을 아는데 제가 군대에서 360까지 고문 기술을 배웠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짜. 정말 그만합시다. 두 번째 문단. 양자. 너 일로 좀 와봐. 얘 위치가 갑자기 이상해졌단 말이야. 이상? 양자역학은 가운데에 와야 되는데. 그래. 양자역학은 고전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히 해도 고전역학을 대체하여 얘는 대체네.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에서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다음에 예를 살펴보자. 그러자 양자역학에 따르면 잘 보세요. 이제 밑줄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이런 문장에 밑줄을 쳐야겠죠. 이제 두 입자 중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금성으로 보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플러스 1을 얻었다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순간적으로 지구에서는 일에 영향을 미쳤을까? 칠판 보세요. 마스크 하세요. 바로 쫓아낸대요. 진짜로. 나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랑 상관없이 보세요. 저도.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지구가 있고 금성이 있어요. 지구에서 입자 하나가 이렇게 움직여서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니? 마이너스 1로 가겠죠. 됐어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양자역학이 돼요. 거의 동시에 자, 그 다음 또한 세 번째 문단 양자역학에 따르면 밑줄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플러스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이제는 플러스 1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C.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운동에서 불안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금성도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 블라블라블라. 됐습니까? 칠판 보세요. 자, 순서 잘 보세요. 졸리구나. 밤이니까 지금 졸릴 때지. 자야지. 자, 첫 번째 순서를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를 하냐면 얘가 측정을 했더니 플러스 1이 돼요. 그치? 얘를 측정을 했더니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플러스 1이 됐더니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랬더니 2번에 뭐를 해요? 수직을 측정했어요. 자, 1번은 수평이고요. 2번은 수직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3번을 봤더니 3번 수평을 다시 쟀더니 원래대로처럼 플러스 1만 나온 게 아니야. or 뭐도 나왔다? 마이너스 1도 됐대요.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칠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수직이 수평에 뭐를 미쳤다? 영향을 미쳤다가 되겠죠. 영향을 끼쳤다. 상관없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다시 갑니다. 수평 쟀더니 플러스 1이 나오고 그 다음 수직을 쟀더니 예를 들어서 얘도 플러스 1이라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수평을 쟀더니 플러스 1 or 마이너스 1 불확정적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되셨니? 그러면 7번 보세요. 여기 보더래요. 얘는 어떻게 돼? 금성은 봤더니 얘가 플러스 1이면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어떻게 되고? 역시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세 번째 이 녀석은 어떻게 돼? 똑같죠? 왜? 얘가 플러스 1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니?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C를 7번 보세요. C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를 어떻게 쓸 수 있다? 물리적 속성의 측정이 다른 물리적 속성에 뭐를 시켰다? 변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와 C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서로 뭐가 되겠니? 반대가 되는 거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심화를 나갈 거예요. 자, 보고 나서 쓸 시간들 이렇게 잠깐만 보자. 자, 잠깐만 보세요. 뭐 이렇게 날아다녀. 고전역학에서는 집중. 자꾸 흘러내려요. 코로나 진짜. 물리적 속성의 측정에 다른 물리적 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 있는 금성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양자역학에서는 한 쌍은 뭐가 된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수평 재고 수직 쟀더니 다시 수평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양자역학이래요. 그러면 C는 A와 C는 서로 무슨 관계?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문제 9번의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답 안 불러줬니? 9번에 별표 하나 쳐두시고 10번에 별표 2개 쳐두세요. 9번에 별표 하나, 10번에 별표 2개. 자, 그러면 여기서 심화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만든 심화 추론 문제. 여기 보세요. 칠판. A와 C가 서로 반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B에 반대되는 것을 만약에 D라고 한다면 D는 과연 본문에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어디 있을까? 괄호 쳐보세요. 다시 한 번 더. 고전과 양자역학의 반대라면 A와 C가 반대가 인정이 되면 B에 반대되는 것을 D라고 만약에 표시한다면 이 D에 해당되는 것이 본문에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괄호 쳐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자, 본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두 군데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측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죠. 저 보세요. 빛의 속도는 1초에 얼만큼 간다고? 약?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는데. 빛의 속도 얘들아. 소리의 속도는 1초에 소리는 1초에 340m를 갑니다. 그래서 니네 어떤 전투기 보면 마 1, 마 2 이런 거 들어봤죠?
마 2는 음속의 2배예요. 마 3은 음속의 3배예요. 그러면 마 3은 1초에 1km를 간다는 얘기예요. 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 들은 적 있죠? 근데 번개가 번쩍 쳤어요. 그러면서 3초 후에 꾸르릉 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이 번개가 나한테서 몇 킬로 떨어져 있다? 340m 곱하기 3초 하면 약 1km 가까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번쩍 쿵 바로 하죠. 그러면 맞박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번쩍하고 1초 이내에 구르릉 하죠. 그러면 떨어진 겁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딱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한 100m 앞에 번개 떨어지는 거 본 적. 우와, 시급했어요. 깜짝 놀랐죠. 도로에 떨어집니다. 빛의 소리의 속도는 1초에 340m. 빛은 1초에 정확히 말하면 299, 792, 498m를 갑니다. 약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알겠니? 그래서 보세요. 지구와 달의 거리. 지구각성. 이 새끼들 뭐 좀 물어보면 선택 과목이 다 사라져요. 그렇지? 얘들아, 사회문화 물어보게 사회문화 물어보겠으니까 선택자들 손 좀 들어봐. 문과 60명 있는데 그러면 4명 손 들어요. 한 반에 30명은 될 텐데. 자,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약 220만 킬로, 230만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달에 대고, 자 보세요. 집에 가서 레이저 포인터기나 이런 게 있으면 빛을 쫙 쏘고오세요. 그러면 달에 딱 비추면, 달 보고 대충 비추면 7초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빛이 달에 닿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자. 알겠니? 그렇게 빛은 30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지구 있고 달 있고, 달은 지구의 위성이니까 여기 있고, 그 다음 어떻게 금성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금성과 지구는 적어도 1초 이상은 걸리겠죠. 달도 7초가 걸리니까. 그런데 거의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D에 해당되는 건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이랑 세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어떻게 지구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물리적 속도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찾았습니까? 여기가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 있지만 고정과 양자 중에서 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더니 잘렸네. 아, 이 자식. 좀 와봐. 아니야. 여기다 쓸래. 내가 여기다 할게. 네 개의 문단이 있는데 첫 번째 문단만 고전이고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양자가 되니까 뭐에 관한 글이 훨씬 더 많다? 양자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뭐? 2번이 답이 돼요. 오답이 8번의 오답은 5번입니다. 8번의 오답 5번.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만난다고 돼 있는데 얘들 둘이 만난 적 없어요. 우리 지금 만나? 아니에요. 만난 적 없습니다. 9번 했고요.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1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저 봅시다. 10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 친구 둘이 양자구슬 한 쌍이에요. 자, 보세요. 땡하고 치면 디리리링 그래요. 얘가 디리리링 그러면 얘는 데레레랭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니, 왜 웃어? 자, 여기 봐봐. 다시 한 번 더. 얘를 치면 디리리링 그러면 얘는 데레레랭 그래요. 그럼 얘가 데레레랭 소리 나면 얘는 뭐 나겠니? 디리리링 라고 소리가 나겠죠. 됐어요? 저 봐. 쌤 봐. 쳤어요. 그랬더니 디리리링 그랬어요. 처음에 쳤어요. 소리가 뭐라고요? 디리리링이에요. 손을 댔어요. 아 뜨거! 이씨! 뭐를 측정했니? 온도를 측정했어요. 자, 처음에 뭐를 측정했어요? 디리리링. 처음에 뭐를 측정했어요? 소리를 측정했죠. 두 번째, 아 뜨거! 이씨! 다시 쳤어요. 뭔 소리가 날까요? 얘들아, 아 뜨거이 하고 치면 얘는 디리리링 아니면 데레레랭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얘가 디리리링 나면 얘는 데레레랭 날 거고, 얘가 데레레랭 날 거면 얘는 디리리링 날 거죠. 그만하자. 아이 정말 디리리 데레레.
이해됐니? 그러니까 답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속썩이니? 일로 좀 와봐. 더. 이 자식 목이 안 들어가. 여기까지가 가네.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 몇 번? 10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인 111쪽 펴보세요. 졸수제 조성기 선생의 창성감이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할까요? 그 앞에 있는 관천수필 먼저 할까요? 중간에 끊기가 힘든데. 관천수필 제가 다 불러줬. 관천수필 우리 하지 않았니? 수업 안 했어요? 답은 불러줬어요? 답도 안 불러줬어요? 저기 관천수필은 다음에 하고 111쪽 먼저 할게요. 111쪽 피세요. 니들도 피세요. 잠깐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페이지 111쪽 보세요. 거기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좀 쓰세요. 쪽 위에다가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이라고 쓰세요. 자, 크게 좀 쓰세요. 크게. 이 지문은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는데 연습하기에 대단히 좋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일로 와라. 와, 더워. 더워라고. 그래.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니네 소설 중에 앞부분에 줄거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 and 중간 부분의 줄거리. 요거는 잘 안 나오지만 and 거기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인물 간의 뭐? 관계 돼 있죠. 잘 들으세요. 이 세 녀석은요. 이 세 녀석은 무조건 수능에 문제로 나와요. 로 출제되는데 직접적으로 안 되면 간접적으로라도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선선히 봐요. 중요해요. 자, 이런 거로 나오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지문 보면 알겠지만 창성감이록은 이것도 참고로 2004년 수능 기출 문제인데 2010몇 년도냐 그때 평가원에 다시 나왔어요. 요즘 계속 다시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인물 간의 관계가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도 없었는데 왜 웃지? 다음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인물 간의 관계를 봤더니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복잡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갈등이 생깁니다. 실제로 수능을 볼 때 이걸 한번 쓱 읽고 시간 없으니까 쓱 읽고 나서 지문 읽기 시작해요. 그럼 읽다 보니까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위에 인물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걸 그냥 우리가 흔히 해왔던 인물 간의 관계대로 그림을 그려버립니다. 그러면 다 쓰는데 걸리는 시간 15초. 밑에 안 그리고 그냥 읽다가 이해 안 돼갖고 다시 찾아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2, 3분. 그냥 깔끔하게 15초에서 20초 투자 딱 하고 천천히 파악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화학에게는 세 분이 있었는데 나쁜 말.
씀씨 요씨 정식 아닌데 정씨 왜 이래 정씨가 요씨가 있었어. 심씨에게는 장자 화 춘을 정씨에게는 화 진을 요씨에게는 화 빙선을 그랬는데 어떻게 돼? 정시 죽고 요시 죽고 화옥 죽고 그리고 화옥에는 뭐가 있었다? 성부인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과부가 되어서 지금 같이 지내고 있다. 됐습니까? 요거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악한 다음에 글을 읽어 나가면 되겠죠. 하나하나. 됐어요?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루는 요부인의 유모 취선이 빙선 소조를 도하여 유모 취선, 취선의 동물은 빙선과 관련된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취선이 나와요. 얘는 유모예요. 취선이 빙선 소조를 대하여 흐느끼며 이르기를 어르신과 정부인의 은덕으로 소조와 둘째 공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더니 어르신 누구? 화옥이죠. 대답합니다. 소조 누구? 빙선이죠. 둘째 공자? 화진.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고전소설 읽는 법 설명했었을 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물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 파악이고 누가 누구인지 찾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영화 볼 때는요. 영화 볼 때는 그 인물의 얼굴을 보면서 인물이 하는 말을 보기 때문에 누가 하는 말인지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활자화된 거에서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그지? 그만 먹어라 손톱. 먹지 마세요 손톱. 두 분이 돌아가심에 문득 악독한 수단에 들었으니 이 늙은이가 차라리 먼저 주고 그 일을 아니 보고자 하나이다 하고 자결을 했니? 안 했죠. 소저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지 않더니 취선이 또 말하기를 정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거하시던 수소녀의 시녀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은 자가 많으니 정부인이 어찌 남에게 해악을 끼쳤으리요. 끼쳤다 안 끼쳤다? 안 끼쳤다 하니 소저도 대답하지 않더라. 이를 난양이 창밖에서 엿듣고 심시에게 고한대. 난양 나왔네. 별로 중요하지 않지. 심시 시비를 시켜. 시비는 뭐니? 계집종. 모실 시자에다가 계집종 빗자가 되죠. 계집종을 시켜 소조를 잡아서 꾸짖기를 니년이 감히 흉악한 마음을 품고 친이와 함께 밑줄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밑줄 별표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밑줄 별표 치세요. 밑줄 별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이에요. 고개 숙이고 책 보는 척 하지만 필기 안 하면 제 눈에 다 보입니다.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요. 뜨끔하는 놈이 알아서 하세요.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밑줄 별표 나를 제거하고자 천원종 취선과 모의한 것이 아니냐 하니 소저가 당혹하여 말도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흘릴 듯하니라. 심시 또 화진공자로 오라하여 마당에 꿀리고 큰소리고 죄를 묻기를 네 이름 지나 네가 성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선친을 우롱하여 선친 단어 뜻 알아둡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친이라고 그래요. 돌아가신 아버지 선친. 누가 니네 보고 선친 조남이 어떻게 되시니 그런데 아버지 살아있을 때 선친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우롱하여 밑줄 적장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 밑줄 별표 적장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 밑줄 별표
하늘이 돕지 않아 대사가 틀어졌더니 도리어 요망한 누이와 흉악하지 않게 불측한 일을 깨어야되다 하니. 세 번째 문답. 공자가 통곡하며 우러러 여짜오되, 자, 지금부터 네 줄을 주의 깊게 읽고 제가 질문할 겁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 남에 오륜이 중하고, 오륜이 뭐니? 옵스. 오륜, 얘들아. 삼강 오륜할 때 오륜. 에이, 알잖아. 힌트 줄게. 그치. 부자유치, 부부유교. 장유유서. 그래, 이건 아는구나. 아유, 다행이다. 부모유신. 이게 옳으니 쓰지 마세요. 뭘 하도 돼요. 그냥 상식 정도로 가볍게. 오륜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지간이 더욱 중하니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 자, 원래 옛날에 사주 같은 거 볼 때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고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아파서 그래요. 목이 타요. 그 다음 요거까지 읽고.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사주 볼 때도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래요. 소자 선친의 혈육으로 모부인. 모부인은 누구겠니? 심씨겠지.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너희가 비록 취선과 말하긴 하였으나 사사로운 정을 나눔이 큰 죄가 아니고, 혹 원망의 말이 있었어도 취선이 하였지 누이가 하지는 않았으니 바라건대 모치는 측은지심을 베푸소서. 일단 첫 번째 측은지심 뜻이 뭐예요? 그렇죠. 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생님이 지금까지 저랑 사귀었던 매니 걸들이 저한테 이 측은지심으로 만나줬겠죠. 아예 불쌍한 대머리, 니한테 나 같은 애랑 사귀겠니?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읽은 네 줄에서, 자, 쳐보세요. 지금 네 줄을 읽었는데 앞뒤 선생님 이거 말이 좀 이상해요. 뭔가 좀 모순되는, 뭐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됐네요. 라는 걸 찾아보세요. 생각하고 있으세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대답해 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찾은 사람 손. 맞히면 돈 줄까? 쌤 이상해요. 손 던져. 이거는 니네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수업이 안 돼.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야, 얘들아. 사람이 침묵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지. 지금은 말할 때야. 쌤 이거 좀 이상해요. 손. 머리카락 2개? 안 돼. 치명적이야. 니네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겠지. 나한테는 치명적이야. 선생님, 야, 이 네 줄에 뭔가 이상한 게 없어? 근데 그게 왜? 원망의 말을 했잖아. 첫 번째 문단에서. 취선이 원망의 말을 했지. 비슷하게 갈 뻔했는데. 선생님, 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참네.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생각해봐. 네 줄 사이에 뭔가 끊어서 읽어봐. 앞뒤 상황을 생각해봐. 상황. 아하. 그게 그거 뭐냐 이거? 비싼 거.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 마스크가? 귀걸이를 안 하고 있는데? 신기하네. 그 왜 안경 중에 그 뭐니 이거
체험 이거 있지 동그랑 이거 그거랑 똑같은 거. 오 깜짝이야. 뭐? 지금 네가 읽은 부분 있지. 제가 읽은 부분이 답이야. 제가 읽은 부분이 답인데 그게 뭐가 이상해? 뭐라고? 자기는 안 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원망? 그쵸! 여기 보세요. 1문단에서 취선이랑 화빙선이랑 둘이 얘기했죠. 화진은 어디 있었어요? 딴 데 있었겠죠. 근데 얘가 원망의 말을 하고 얘가 원망의 말을 안 한 걸 얘가 어떻게 알아? 이씨 누나 방에다 뭐 CCTV 설치해 놓은 거 아니야 이거? 도청기나? 나쁜 새끼 이거. 이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서술상의 한계예요. 논리적. 그 다음 봅시다. 논리적 사고를 많이 하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냥 보여서 얘기한 거고. 소저 여자오대 이제 빙선에 얘기하죠. 큰 집 작은 집 및 모든 혈육인의 이자를 빼앗고 저 사람의 면들은 뭐 만만부당하나이다 하니 심시 크게 놓아야 쇠채찍을 잡고 쇠채찍이 뭐니? 쇠채찍이 뭐겠어? 쇠로 만든 채찍 그럼 야 그건 체인이죠. 그렇죠? 쇠로 만든 채찍은 체인이에요. 이거 체인 아니에요. 그렇죠. 소가죽 채찍이에요. 소가죽 채찍 알겠어요? 쓰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수능에 쇠채찍 밑줄 쳐놓고 소가죽 채찍이다 아니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쇠채찍은 뭘까요? 1번 체인, 2번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쇠고기 할 때 그 쇠고기 그 소예요. 그 소조를 치려하니 공자는 방성되고 완되고 화춘에 보인 임시도 나왔네. 임시의 동그라미. 심시 손을 붙들고 눈물을 말르는 심시 더욱 놓아여 노비라던 공자를 잡아내치라고 임시를 꾸짖어 너도 억한 무리에 내려 나를 없애라느냐 하더라. 심시 완전히 좀 이런 말을 하면 미친 니은이죠. 이때 노비들이 황황히 중문 앞에 모여 흐느끼느니 마침 빙선의 약혼자 유생 나옵니다. 약혼자 유생 약혼자 희양씨 화춘의 부인 임씨가 나와. 근데 이거 굳이 편을 갈라보면 이렇게 갈리죠. 그죠? 나머지 다 이쪽 편인데 이 둘이 왜 저기 다 유생이 화씨 집으로 오다가 공자가 누구니? 진이지. 찢어진 베옷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물으니 공자가 부끄러워 대답을 못하는지라. 야 이거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오는데 찢어진 베옷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오니 아니 공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흑 그러고 가네요. 이거 또 나만 이상한 놈 만든다. 그래 이 새끼들아 내가 이상한 놈이다. 일로 와. 자. 아니 이런 소설 상상이 안 되나? 자 유생이 큰 똥이 있는 줄 알고 화춘을 만나려고 시묘가 뭐야? 묘를 모시는 곳이지 간이 춘이 없는지라. 동자가 한성정에서 낮잠이 드셨습니다 라고 아내리니 유생이 그곳에 올라보니 과연 대공전한 자가 창틀에 다리를 높이 얹고 코를 골며 보슬 풀어주고 자고 있거늘 유생이 탄식하기를 도척하 유아이가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더니 어찌 옳은 형제를 부른다 하고 발라쳐서 그래서 야 띠때 있나봐 그대의 집에 큰 똥이 일어났으니 빨리 가보라 하니라. 아 이런 1차적인 걸 좋아하니? 화천이 놀라 급히 내당에 들어가니 심시 바야로 계란공을 빙선소들을 매절하고 취선은 이미 60-70대를 맞고 다 죽어가는지라. 헐 심시 화춘에서 손뼉치고 펄쩍펄쩍 뛰면서 소자와 취선은 말을 더욱 꾸면서 화춘을 격놓게 하니 화춘이 말하기를 소자 이미 진이남매가 이 같은 마음을 품었으나 알고 있었으나 둘이 고모와 합심하였으니 고모 누구? 성부인이죠. 화춘이 고모라고 부르는 건 칠판 화춘이 고모라고 부르는 건 성부인이 되겠죠. 아빠 누이니까. 합심하였으나 형설에는 지금 당장 제가 하지 못하였고 아까 유생이 이미 또 이 똥을 알고는 얼굴빛이 좋지 않았나이다. 또 고모께서 뭐지 하나 아이 나 이 새끼들 진짜
고모께서 머지않아 돌아오시면 반드시 크게 꾸짖으실 거니니 이번은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화초는 상황을 보고 냉정하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심씨가 땅을 두드리며 발악하기를 성신이 늙은가 보고 내 집에 웅화의 생각에 응원하는 반드시 우리 모자를 죽이지라. 내 비록 힘이 모자라 늙으니 한판 떠버리라. 파이트. 또 유생은 남의 집 자식이라 어찌 우리 집안을 위하여 필시지니 유생의 나의 부득을 위해서는 내가 응당 네 앞에서 결단하리라 하니 화친이 부득이 화진 공자를 붙들어 가혹한 매를 가니 공자가 이미 그 못승과 형을 없애할 수 없음을 알고 한마디 변명도 없이 20장경장에 혼절하는지라. 장성감이도 요즘 잘 나옵니다. 참고로 엄밀히 따지면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오빠고 얘가 여동생 같지만 실제로는 첫째고 둘째고 셋째예요. 알겠어요? 부인은 이렇게 되지만 얘를 얘 먼저 낳고 그 다음 나중에 낳아요. 그냥 참고로만. 근본 원인 밑줄, 근본 원인 밑줄. 36번의 별표, 36번의 별표. 4번이 오답입니다. 4번이 오답이고요. 자, 실제로 이거 수능 기출인데 별표 쳤죠? 많이 틀렸는데, 자, 니들 보세요. 덜렁 아무 생각 없이 4번 했는데 4번 뭐예요? 다른 두 부인이 죽은 후 두 부인의 소생들을 배척하는 건 갈등의 근본 원인이에요? 아니면 현상이에요?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제가 앞에 밑줄 쳐두고 별표 쳐놓은 거 2개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게 근거가 됩니다. 37번의 답은 4번. 뭐 쉽죠? 찾았을 거고요. 38번에 역시 별표. 138번 별표.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의 화진과 화친에게 해준 말. 보기의 관점이에요. 보기의 관점이면 보기가 근거가 되어야 되고 보기가 대전제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보기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보기. 부모의 뜻이 우리의 의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 먼저 뜻을 받들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고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뜻이 만약 이치를 해치는 것이라면 곧 기운을 화평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웃으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간하여 반복 개진함으로써 개진의 동그라미 별표 끝내는 이치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개진의 뜻은 자신의 뜻을 펼침, 자신의 주장이나 뜻을 펼치는 걸 개진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주장이나 뜻을 펼침, 생각이나 주장, 뜻을 펼치는 걸 개진이라고 그래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엄마가 시키는 게 이치에 어긋나지 않은 거다. 그러면 따라야 되고, 이치에 어긋난다. 자, 엄마가 자꾸 예를 들어서 한 20년, 30년 전에 유행했던 주보 도박단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꾸 화투를 치세요. 아니면 빠찡 먹어서 땡기세요. 그러니까 주보 도박단이 옛날에, 요즘 거의 없지만 주보 도박단이 있어요. 그러면 니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미쳤어, 왜 그래? 우리 집 망신하려고 망신 다 망해, 막 이래. 하지마! 이래야 정상이죠. 그렇지만 이 보기를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운을 화평하게 하고 마음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니 이러면 저희 집안 큰일 납니다. 다 망할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엄마가 또 합니다. 그럼 또 얘기하죠. 엄마 저희 지금 집 팔고 전세로 이사 왔잖아요. 큰일이에요.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계속해서 날려요. 엄마 이제 월세예요. 갈 데도 없어요. 고시원 아니 고시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큰일 났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다음 몇 번? 1번이죠. 진아 네 어머니는 내 애통한 심정이겠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어머니께서 의리를 깨닫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가 반복이죠. 3번이 오답이죠. 진아 네 엄마 앞에서 통공하는 문제가 될 테니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부드럽게니까. 139번도 의외로 3번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윤리적 덕목 아까 써줬었죠. 여기 뭐 있어요? 오륜 있죠. 그지?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에요. 여기 보세요. 니네 물어봅시다. 여기 시간적 배경이 언제예요? 공간적 배경이 언제예요? 얘들아 그걸 대충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자 봐봐. 이거 틀린 사람들은 진짜 틀릴 수는 있어. 대신 반성은 하자. 답의 근거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릿속으로 답의 근거 찾으라고 그랬지.
내가 니들 보고 분석하라고 말하는 거는 문제 풀 때 머릿속으로 떠올랐던 것들을 그냥 표시해 보라는 것 뿐이야. 시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면 어디에 있는데? 표시돼 있어? 문제 풀 때 머리로 생각해야지. 시공간적 구간이 구체적. 여기 있네? 그리고 2번을 넘겨갖고 3번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공간적 배경이 있는데 모르겠네? 그리고 3번 읽었는데 윤리적 덕목을 내세요. 아까 윤리 없었지? 그리고 3번 합니다. 그러면 2번을 찾아야죠. 시공간적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없잖아요. 그걸 대충 읽지 마세요. 얘들아. 문제 풀 때 생각하고 답의 근거 머리로 찾으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총 5문제 있는데 분석을 하면 5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25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40번의 답은 1번이에요. 면접복구의 뜻이 뭐예요? 모르셔도 되는 게 요즘 뭐 잘 안 나와서 고사상어가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배반, 배신이야. 그죠? 알아둘 건 3번이에요. 3번 선지 뜻이 뭐예요? 경감부에 여기 보세요.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옛날에는 중요하다고 별표 쳐줬는데 요즘 고사상어가 잘 안 나오죠?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끌어들여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보자. 집이 어디니? 상현도. 수진의 성이 이씨? 선생님 강씨잖아. 다음 주 저녁은 네가 살아. 말이 되니 안 되니? 뭐지? 뭐 여기지? 여기 나오지 그렇지? What the 샹? 그지? 여기 보세요. 너 모자 썼네? 쌤 안 썼잖아. 다음 주에 가발 하나 사와. 말이 돼요 안 돼요? What the 그지?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니들도 수고했어요. 안녕.